막심이라. 모질고 고단했던 삶. 그 삶의 끝에서 기적처럼 만난 소리가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몸은 푸류 막심이라. 두렵고 외로웠던 유학 생활. 하지만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듯 닮은 삶.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두 여자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독일이 주 활동 무대인 피아니스트 노선영 교수와 전라북도 전주가 주 활동 무대인 판소리 명창 김현 교수가 전주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들이 처음 만나 한 일은 서로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때 홍구가 밥을 먹으려다가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세상이 간사하여 주세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었으냐. 판소리와 피아노, 두 음악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두 여자가 걸어온 길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음악이란 공통점 때문일까요? 두 여자의 이야기는 묘하게도 닮아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유, 반가워요. 세상에. 너무 멋있네.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그죠? 네. 나도 잘 들었죠. 네. 아유, 그나저나 저렇게 좋은 피아노를 또 이렇게 잘 친 게 그 피아노 치시면서 네. 참 고난도 많았겠어요. 그죠? 많았죠. 그죠? 그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는 우리 한국에서지만 어릴 때 또 네. 독일로 유학을 갔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엄마가 예술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특히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은 저희가 딸이 셋인 집인데, 엄마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래서 노트리오를 만들고 싶은 게 엄마 소망이셨는데, 저희 동생들은 음악을 같이 하긴 했는데, 이게 음악이란 게 취미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정말 전공은 본인이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어머님이 안목을 쫙 내다본 거지. 엄마가 굉장히 원하셨어요. 처음에 피아노를 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셨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게 한 14살, 15살 되면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왜 피아노를 치지라는 그 사춘기 때 접어들면 그런 질문을 나 자신한테 하게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걸 엄마가 시켜서 처음에는 했지만 그것도 내가 잘했고 잘 따라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잘 올라왔고, 그런데 내가 이걸 과연
정말 내가 평생 내 직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저는 피아노 정말 좋아했어요. 피아노를 빼고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잘할 수 있는 게 온리 피아노였고요. 오로지 피아노였고 다른 걸 한 적도 별로 없었고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은 저기 가족 중에? 저희는 실제 소리를 누가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장구도 잘 치고 가야금도 잘 타고 그런 끼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 뭐 이런 여건이 사실 이런 예술을 할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이거 누가 하겠어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소리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야, 너가 엄마 딸이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그래요. 어머니가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셨나 보군요. 우리 엄마가 그 끼가 많지. 예. 보통 예능은 엄마의 그 예술 끼를 많이 담더라고. 아무래도요.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가 이거를 찾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이렇게 지원도 못 해주고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단하세요. 아니다. 정말로 대단하세요. 제가 정말. 복이 많아요.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사는 곳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소리를 하려고 했을 때 뭐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거의 그냥 차비만 내고 와서 공부해라. 저희는 그랬어요.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뮌스터는 대학의 도시로 불립니다. 도시 전체가 캠퍼스라고 할 만큼 많은 대학들이 산재해 있고 전체 인구의 11% 이상이 대학생인 도시입니다. 노선영 교수가 이곳 뮌스터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대학을 갓 졸업한 후인 1997년. 뮌스터 국립음악대학은 독일로 유학 온 그녀가 20대 청춘을 바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한 곳입니다. 1972년 설립된 뮌스터 국립음악대학은 베토벤이 태어난 나라이자 음악의 본고장에 자리한 만큼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음악이라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모여드는 대학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은 노선영 교수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피아노 하나 때문에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학생들의 모습에서 노선영 교수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발전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ein bisschen mehr singen und mehr schön legato, du weißt das alles, ja? Noch einmal versuchen. 국내에서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곳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전문 연주자 과정을 공부한 노선영 씨.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스승이 바로 현재 음대 학장인 켈러 교수입니다. Womit hast du sitzen? Ja, sitze mal da stehen. Ich sitze ja die ganze Zeit. Ich habe ja noch Papiere zu erledigen. Ich unterrichte jetzt 35 Jahre an Hochschulen, an 2, die ersten 5 in Freiburg und 30 hier. Und natürlich gab es in der Zeit immer sehr, sehr gute Studenten, die auch dann erfolgreich im Berufsleben waren. Aber ich kann
direkt sagen, dass Sonjung da sich unter die allerbesten einreihen lässt und dass ich sie sehr respektiere und sehr hochschätze als Kollegin, nicht mehr als Studentin. 피아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찾은 땅. 하지만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시선과 외로움에 맞서 오직 혼자 헤쳐나가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환경이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플 때 가장 마음속 깊은 그 진정한 예술이 나오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제가 97년도에 공부했을 때 여기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땐 동독이랑 같이 이렇게 동독이란 것도 있었고 서독도 있었고 뭐 이런 상태고 독일도 굉장히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도 심했던 그 상태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때 힘들 때 더 많은 걸 배웠고 그다음에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웃은 적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거를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맨스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크레펠트에 자리한 노선영 교수의 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녀의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일단 제가 음악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선생님 사람도 너무 좋고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먼 나라로 유학 온 어린 제자들을 살뜰하게 챙깁니다. 가끔 80%는 뭐 알아듣긴 있지만 당연하죠. 1학기니까. 네. 나도 못 알아들었어.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아. 괜찮아. 자신도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그녀의 마음입니다. 또 그 단면이지만 그 안에 독일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힘들죠. 말도 못하죠. 나라를 말도 떠나서 못하죠. 그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네, 그 마음 네. 이해가 돼요. 저는 어르신이니까, 네. 아픔의 삶의 아픔을 소리라는 친구 그 소리를 질러내고 네. 또 그 내용이 네. 우리는 내용 그 판소리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다 사회적 약자예요. 바로 우리인 거죠. 네. 근데 그 심청이나 춘향이나 또는 흥보나 네. 이런 인물들이 저희 이웃이고 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하면서 울면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아픔이나 이런 것이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삶을 풀어내는 내가 아까 말했죠. 희노애락을 다 풀어낸다고 네. 하듯이 나를 풀어냈다면 이제는 그 음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으면 맞는 좋겠다. 말씀,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술은 그런 거죠. 네. 예술은 그 잠재워져 있던 영혼을 깨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감성을 가슴을 뛰게 하고 감성을 자극해서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영역이지만 예, 저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피아노를 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외국에서 정말 어떤 분 너무너무 잘 치는 사람의 연주를 가서 그러니까 잘 친다는 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음악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내가 그 아팠었던 그 독일에 갔었을 때 비 오는 날 그쵸. 비 오는 날에 슈퍼마켓에서 장을 막 보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버스가 지나갔어요. 안 태우고.
네, 안 태우고 딱 도착했는데 버스가 금방 지나갔는데 난 30분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럴 때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거를 이 음악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독일에 와서 해야 하나.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질문을 전 굉장히 그 순간 30분 기다리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 평생 잊지 못해요. 막 가을이고 막 춥고 막 어르신이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내가 챙겨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없었고 저는 엄마가 14살? 네. 때 돌아가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엄마가 14살 때 가슴앓이라는 병으로 섬에서 병원을 늦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외삼촌 따라서 서울 올라갔죠. 뭐 국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곡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간 곳이 그 미신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공부할 나이에 신팝다는 심부름 끊는 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 있으면서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인집 여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구박을 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느낀 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이 가난과 이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14살, 15살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석촌호수를 놀러를 갔는데 그날 이렇게 문화재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발표하는 날 그 선생님 판소리 문화재 선생님 소리를 하는데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울었어요. 선생님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간 길이 소리길이에요. 판소리 명창 김현 교수가 찾은 곳은 서울 잠실에 위치한 석촌호수. 30여 년 만에 찾은 석촌호수를 바라보는 김현 교수 얼굴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현 교수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리할 때는 거의 허벌판이고요. 그냥 공원 하나 조금 있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네. 누구 하나 기댈 곳도 무엇 하나 마음 둘 곳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소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판소리. 그 판소리를 난생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 석촌호수 안에 있는 놀이마당입니다. 와, 많이 변했는데요? 그녀에게 우연히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판소리. 그때 시험 끝나고인가 뭐 하고 그냥 아무튼 놀러 온 거예요. 석촌호수에. 놀러 왔는데 운이 좋게도 그날 문화재 발표회 때 그 소리를 듣고 반한 거죠. 전라도 신안 작은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오로지 살기 위해 어린 동생과 올라온 서울 생활. 혼자 힘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병마와도 싸워야 했던 어린 소녀의 가슴에 와닿은 소리 한 자락. 그때 박봉술 선생님 인간문화재 적벽가로 문화재시인데 그 선생님의 적벽가의 소리 한 대목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젊은 학생이 막 울고 있으니 옆에 사람 다 쳐다보죠.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막 울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암울했던 삶. 그런 그녀에게 판소리는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초목은 총잡은 뒤 너그
눈 쌓이고 천문이 바람 칠때 화초 목실이 끊쳤는디 이렇게 이제 나간 대목인데 새가의 울야만은 막 하는데 가슴이 막 뭐랄까 이렇게 뭐를 막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렁울렁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마 똑같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자기 삶의 경험과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힘들었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고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풀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달려갔던 자리죠. 그렇게 판소리의 길로 들어선 김연 교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소리가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듯이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소리를 합니다. 최고.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예술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나 같은 경우도 그쵸, 한참 선생님도. 뛰어놀고 네. 그럴 때 10대 때 아까 말한 대로 그 삶이라는 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나 하나쯤 이 세상에 없어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 안 할 텐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 공부하다가 카타칼이 처음 나왔어요. 잠깐 잘라가지고 현서를 써놨어요. 삶이라는 그 글자를 지금도 있어요. 까맣게 변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 하나쯤 없어도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봤을 때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10대 때 삶이라는 글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그때가 없었더라면 또 20대 내가 사랑했던 그야말로 그래도 살아내야 돼. 희망을 가져야지. 사람 사는 곳에는 그곳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아마 독일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저는 서울에서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임종을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루마니아 바카오 오케스트라랑 협연이 있어서 루마니아에 가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빠가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 내가 음악회를 안 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별 문제 없으니까 음악회 끝나고 전화해라. 그래서 음악회 끝나는 날짜를 엄마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회를 금방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 다 끝나고 이제 무대 와서 옷을 입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딱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당장 비행기 타라.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제자가 나를 데리러 나왔는데 선생님 벌써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으로 곧장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의 길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화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임종도 못 보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같이 있고 조금 늦게 와도 되는 거니까 너는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과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게 넌 공인이다. 넌 피아니스트다. 근데 저는 굉장히 아팠죠. 너무 혹독했죠. 그렇지. 저희 어머니가 근데 좀 본인의 혹독하시긴 삶이 했어요. 그렇게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다른 거죠. 네, 엄마는 그걸 한 그런데 거예요. 그렇죠. 엄마 말씀이 오르시지만 그래도 참 쉽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서는 네, 쉽지 않았어요. 예쁘시겠지. 맞아요. 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속상했고. 근데 네. 가끔 저도 이렇게 우리 너무 슬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아니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상여소리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버지가 생각나면 저는 그 소리를 해요. 아버지 생각날 때. 그러니까 그때 협연할 때 했던 곡이 아버지 돌아가실 네, 때잖아요. 네. 그 곡을 아버님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항상 생각이 나죠. 그죠? 네, 그럴 항상 것 생각나죠. 같아요. 그 곡 칠 때는 항상 저희 아버지 생각나고, 그때 힘들었던 때 생각나고,
예, 우리 예술가들은 모든 걸 다 경험은 할 수는 없지만 남을 통해서 내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내 음악에 담아서 내가 딴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죠. 같이 들려주는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예, 그런 게 예술이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서양 맞아요, 음악이나 동양 음악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화산의 용솟음 같은 힘과 열정. 음악을 사랑하는 따뜻함을 고루 갖춘 그녀의 음악 세계가 감동적이다. 독일 라이니쉬 신문은 노선영 교수의 연주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일찍이 국내 각종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노선영 교수는 이후 독일은 물론 이집트, 헝가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각국의 초청 연주를 통해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리, 프랑스, 불가리아 등 여러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음반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 노선영. 그녀의 연주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힘이 넘치면서도 따뜻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녀가 살아온 삶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환경들, 부는 바람, 나뭇잎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음악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빡빡한 도시보다는 그리고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음악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달려온 피아니스트에게 노선영 교수의 연주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열정과 자연을 닮은 따뜻한 감동이 묻어납니다. 자연을 음악의 자양분으로 삼기는 김현 교수도 매한가지입니다. 피아니스트 노선영 교수가 독일 자신의 집 근처 숲길을 걸으며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면 판소리 명창 김현 교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의 덕진공원을 수시로 찾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공원에서 연습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계절마다 자연의 생명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판소리를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계절로 따진다면 한여름은 아니고 가을에 딱 초입에 들어왔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겠지.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연은 또 내년에 분명히 또 연꽃을 피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나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생명력을 저한테 주고 또 여기서 저한테 또 다른 제가 생명을 또 여기다 풀어놓고 그런 곳이죠. 같이 상생. 진흙 속에 연꽃처럼 피어난 그녀의 소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진한 향기를 남깁니다. 김현 교수는 관객과 소통하는 소리꾼입니다. 심항후 기가 막혀 청아 인간아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주
고단했던 김연 교수의 인생은 판소리 주인공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 탓에 김연 교수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소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절절한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그 음악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고급스럽고 무대화되어진 이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소통인 것 같고 또 그 사람들하고의 같이 느끼고 가슴이 뻥 뚫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해가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는 공연. 김연 교수가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판소리 공연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독일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아니 왜 그런? 남자친구도 생기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 따라다니는 뭐. 남자 막 이렇고 연애담을 또 이제 연애도 선생님은 어떠셨는데요? 선생님 먼저. 나는 사랑을 한다는 자체가 사치였죠. 내 그러셨어요? 삶에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치예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20대 후반까지도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나를 포기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29살 가을이었나? 그때쯤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제 첫사랑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셨어요? 네. 그러죠. 그래서 나는 헤어지자고 했죠. 이제 혼자 멋있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죽어본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냥 예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내가 하는 한 일 중에 소리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아하지만 좋지만 내 아이들을 그래도 이 세상에 낳아놨다는 그 자체가 엄마가 되었을 때 그럼요. 소리도 틀려요. 그럼요. 아가씨 때는 그냥 무대에서 이뻐 보이잖아. 한복 입고 하면. 그래서 이쁜 소리를 하고 싶었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그 엄마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삶이 익어갈수록 네. 소리의 그늘이 짙어간다고 할까요? 그게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경험의 세계. 네. 또 간접 경험도 있지만 특히 직접 경험, 부모로서 느끼는 건 알잖아요. 그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리도 그래요. 나를 그래도 지탱해주고 세상에 뭔가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준 그런 것이 가족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남편은 우연히 저 같은 경우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 남편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독일 편견이 사람이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독일 분하고 결혼하셨더라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남편 덕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지금 다음 달에도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또 저희 남편이 애를 또 케어하고 우리 저희 친정엄마랑 애를 보고 이렇게 그리고 온 가족이 늘 이렇게 네, 후원을 도와줘야 해줘야 네, 네. 하니까 특히 지금의 뭐 성공은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그 엄마가 사람들의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바깥분이 남편, 마찬가지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제가 여기까지 맞아요. 올라온 겁니다.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자식도 얼마나 엄마가 맨날 나가니까 얼마나 외로운 삶을 저희 애들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이 울어요. 사실 연주 가면 많이 울어요. 연주하기 전에 뭐 떨리기보다는요, 선생님. 연주 전에 이 연주를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 이유는 남한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죽어라고 열심히 했고 여기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피아노를 칠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 희생을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희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선 내가 정말 집중해가지고 이 연주를 정말 잘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다 남아야죠. 남아있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나의 그 열정을 그 연주에 다 바치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독일 뮌스터 대성당. 노선영 교수에게 이곳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뮌스터 대성당인데 제가 유학 시절 항상 이 거리를 걸으면서 되게 외로웠을 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으면 그 음악을 듣고 고향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유학 시절. 성당의 오르간 소리보다 더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인 남편입니다. 서울에서 독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 2000년 결혼까지 하게 된 두 사람. 현재 멋진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8살, 16살이 된 아들들에게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온 가족이 한옥마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연주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독일, 중국, 한국을 오가며 뮌스터 국립음대와 연변 국립음대 그리고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객좌 교수로 활동하는 노선영 교수. 열흘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야 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사업상 세계를 오가기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조금의 짬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노선영 교수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가족들의 응원과 희생이 있었음을 잘 알기에 그녀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연주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 26살의 늦깎이 대학생이 된 김연 교수. 30살 결혼한 후엔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로 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인고의 삶이었지만 가족은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딸이 엄마의 길을 이어 판소리를 공부하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그땐 힘들었어도 지금은 엄마랑 같은 걸 한다는 게 부담도 되고 가끔 신경 쓸 게 많고 뭔가 사람들한테도 좀 잘 보여야 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열심히 살게끔 해준 원동력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특히 내 뒤를 이어서 같이 소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들고 그리고 항상 그 같은 동성으로서 여자로서 또 항상 같이 뭔가를 의논하고 같이 한다는 거 내가 선생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것도 있잖아. 젊은 소리꾼답게 딸 정인 양은 뉴욕 한복판에서 판소리 퍼포먼스를 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중인데요. 기댈 곳 없는 인생을 살아온 김연 교수에게 지금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소리의 고장 전주에 자리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김연 교수의 판소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러죠.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르지만 우리의 판소리를 배우고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김연 교수에게 꼭 해야 하는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거 잘한다. 그렇지? 학교 방과 후에 판소리 있어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 판소리라는 소리는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서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급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 중에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화된 그 예술을 더 다듬으면서 그 최고의 예술의 경지까지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는 그 소리를 후학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은 거죠. 이 좋은 소리를 누군가가 이어줘야 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바꿔준 소중한 소리,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김연 교수는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이 소리가 누군가가 같이 좋아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내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 소리를 나누어 주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힘든 날을 내 소리로 풀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든 것을 이 소리로 같이 풀어내는 거죠. 김연이 있는 곳에 이 판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참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은연 선생님,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그냥 저 사람이 왜 좋다고 생각하면서 설명하기보다는 난 그냥 그 사람이 좋아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 그냥 좋아. 필이 통하는 거.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로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뭔가 너무 복잡한 이유 말고요. 그냥 참 좋다.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나 참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옛날 일을 또 회상하면서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요. 저 자체도 그렇죠. 정말 훌륭한 연주자를 보면서 들으면서 제 자신이 1시간 동안 울은 적이 있거든요. 슈베르트를 한번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전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저도 그 연주자를 보면서 나도 사람들한테 저런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와서 그냥 저 사람 너무 잘 친다, 너무 테크닉적으로 좋다, 너무 멋지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울고 웃고 그냥 제 연주하는 동안 그냥 같이 느끼고 그런 연주자가 저는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아직은 많이 모자릅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해야 할 마음 먹은 대로 표현이 돼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러려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꼭 연주회 때 한번 초청해 주세요.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 너무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서울서 공연하고 꼭 말씀해 주세요. 아유 너무 좋아요. 우리 음악으로 또 하나 되니까. 그럼요. 이제 또 많은 분들도 우리 음악이 또 즐겨주신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우리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고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클래식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클래식 음악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사람은 서양 음악과 함께, 또 한 사람은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 평생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두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